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샀는데요, 7억 원이 좀 부족합니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자녀한테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딱 7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한테 7억 원을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요, 7억 원에서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하고요. 6억 5천만 원 과세 표준의 30%, 그 다음에 6천만 원 누진 공제를 하니까 1억 3,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7억 원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7억 원 증여가 아니라 9억 원을 증여해야만 증여세 1억 9,500만 원 내고 나서 순증여가액 7억 500만 원 가지고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한테 10년 내 기증여 재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합산과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증여세는 이렇게 산출됩니다. 17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죠. 거기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요. 16억 5천만 원 과세 표준에 40% 구간에 걸리죠. 그 다음에 1억 6천만 원 누진 공제를 하니까요. 거기에서 기증여 그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2억 2,500이거든요. 따라서 그 7억 원을 증여하는데 2억 7,5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증여액은 얼마가 될까요? 7억 원을 증여했지만 누진 과세로 2억 7,500만 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요. 4억 2,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억 7,5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7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증여가액을 좀 높여보겠습니다. 11억 6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기존에 10억 원 증여했잖아요. 그래서 토탈 21억 6천만 원 증여했습니다. 5천만 원 공제받고요. 21억 1천만 원 과세 표준의 40%, 그 다음에 누진 공제에 1억 6천 하니까요. 거기에서 또 2억 2,500만 원 기증여세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 추가 부담액은요. 4억 5,9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11억 6천만 원을 증여했지만 순증여액은 7억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7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4억 5,9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증여한다면요, 증여세 부담 가중으로 폭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자녀의 가족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아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며느리 있고요. 성년, 손자녀, 자녀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자녀한테 증여할 수는 없고요. 자녀 배우자인 며느리하고 손자녀 두 명한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이 증여를 하겠습니다. 자, 며느리한테 시아버지가 증여를 합니다. 3억 원 증여하고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3억 원을 증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요, 손자녀한테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년 손자녀한테 각각 1억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을 또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했을 때 총 증여액하고 총 증여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며느리한테 각각 3억씩 증여했잖아요. 최초 3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합니다. 가세표준 2억 9천에 20%, 산출세액은 4,800만 원이고요. 3% 공제하니까 전체적으로 결정세액은요. 4,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어머니가 증여할 수 있죠. 3억 원. 그랬을 때 공제는 못 받고요. 증여세 결정세액은 4,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자녀 각각한테 1억 1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 성년이다 보니까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하니까요. 과세표준은 6천이고 10%가 되겠죠. 산출세액은 600만 원인데요. 그 신고세액 공제 3%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세대생량 할증세액 30%를 감안하니까 한 사람당 756만 6천 원을 피할 수가 없죠. 증여세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 배우자 며느리는요. 전체적으로 한 5억 원 내외의 순증여액이 있고 손자녀는 각각 1억 원씩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여했을 때는요. 순증여액은 7억 981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여를 끝낸 다음에 손자녀들은요, 각각 어머니, 아버지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5천만 원씩 증여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자녀별로 각 부모님한테 1억 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 원 전체를 다 증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녀는요, 부모님께 증여할 때는 자녀가 미성년자든 성년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각각 5천만 원씩 토탈 1억 원 증여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두 명이 증여한다면 2억 원을 증여할 수 있고요.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했을 때 증여 재산 공제가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같은 사례에서는 자녀 두 명이 각각 부모님한테 1억 원씩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증여한 이후에 재차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그 며느리는 순증여액이 시부모님으로서 받았던 5억 494만 원 플러스 자녀들로부터 받은 1억 원 합치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6억 494만 원의 현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후에 며느리는 자기 배우자 아들한테 증여가 가능하겠죠? 얼마를 증여하겠습니까? 며느리가 배우자한테 6억 원을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들은 증여세 한 푼도 내지 않겠죠? 자, 이렇게 증여 후 재차 증여를 했을 때 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들은 배우자 며느리로부터 6억 원을 수중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들은 자녀들 두 명한테 각각 그 5천만 원씩 토탈 1억 원을 수중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7억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증여세 없이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7억 원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손익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아들한테만 증여를 한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는요. 합산가세, 누진가세로 4억 5,900만 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자녀 가족한테 증여한 이후에 다시 또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는요. 1억 1,093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절세액이 무려 3억 4,881만 원이나 됩니다. 이거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성급하게 증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아들한테만 증여를 했다. 이랬을 때는요. 앉아서 그냥 3억 4,881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런데 왜 주택을 꼭 자녀 명의, 아들 명의로만 구입해야 할까요? 또 다른 절세 전략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만 맞는 절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7억 원이 부족했을 때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